자, 시기별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전기 구석기 유적지죠. 자, 형광펜을 이제 쳐놓고 별표를 하나씩 답니다.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충북 단양 금굴 유적지인데요. 이 충북 단양 금굴 유적지는 왜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시험 문제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유적지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바로 가장 오래된 유적지예요. 그럼 가장 오래된 유적지라는 게 뭐냐? 구석기 시대가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는데 70만 년 전 인간이 살던 유적지예요. 그게 가장 오래된 거죠. 그래서 구석기 유적지 하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그러니까 충북 단양 금굴 유적지하고 한북 종성 동관진. 한북 종성 동관진은 또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 이건 제일 오래된 유적지고. 그 다음에 경기 연천 전곡리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됐는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보다는 양면 핵석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나오죠. 양면 핵석기라고 하는 것은 주먹도끼의 날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근데 이게 이 미국의 고고학자였던 역사학자였던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었죠. 경기 연천 전곡리에서 이게 1970년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는데 이게 잘 보세요.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도 서쪽에 이 아슐리안은 프랑스의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인도 서부 쪽에서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있고 이쪽 오리엔트 동양 쪽에는 없었어요. 양면 핵석기가 그러니까 한쪽 면 석기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비우스가 줄기차게 뭐를 주장했냐면 인류의 역사는 구석기 때부터 진화 과정에 있어서 유럽 사람들이 훨씬 앞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쪽 날을 쓰고 있을 때 유럽 사람들은 두 쪽 양날을 쓰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비우스가 줄기차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구석기 시대부터 벌써 역사는 누구 주도로 유럽을 주도로 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발견되면서 모비우스는 학설이 폐기된 게 아니고 학계에서 퇴출돼요. 뭐 너무 줄기차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만든 논문을 본인이 스스로 불태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충남 공주 석장류 유적지인데 이거는 우리가 전에 수업할 때는 언제 배웠냐면 후기 구석기로 배웠어요. 근데 이게 전기 때부터 후기까지 다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기 후기 구석기까지 계속된 유적지인데 남한 최초로 발견돼요. 이게. 그러니까 남한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가 충남 공주 석장류예요. 한반도 최초로 발견된 것은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지예요. 그건 1933년에 발견되고 이건 1964년에 발견됩니다. 64년이면 가장 이른 시기에 발견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학이 발전된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학은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학과라고 해서 본격적인 역사학자들을 배출하는 시기는 특히 이 고대 같은 경우는 60년대, 70년대 와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은 그 발전이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체계적인 역사 발전. 이런 것도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평남 상원 검은무로 동굴인데 이게 이제 다 전기죠. 차돌로 만든 주먹도끼, 포유 동물의 뼈 등이 발견된 겁니다. 모비우스의 학설이 폐기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기로 넘어갑니다. 덕천 승리산 동굴? 여기서 우리 승리산인 배우지 않았나?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고 한북 웅기 굴포리를 먼저 배우고 충북 제천 전말 동굴 배운 다음에 제주 빌레못 뭐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근데 제주 빌레못 동굴도 중기하고 후기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천 승리산 동굴 한반도에서 최초로 인골 화석이 발견돼요. 이거 한반도 최초예요. 또 남한 최초의 인골화석은 달라요.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할 건데 충북 제천 전말 동굴은 제가 수업할 때 뭐와 같다라고 그랬죠? 제천 창내 유적지와 같죠. 그 다음에 한북 웅기 굴포리는 격지석기 메모도 화석이 발견되는데 여기 뒤에 또 서포항이 붙으면 신석기 유적지예요. 그렇죠? 그런 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덕천 승리산, 충북 제천 전말 동굴, 한북 웅기 굴포리 이런 것들이 중기 구석기 유적지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우리가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필기를 이걸 여러분들 개념할 땐 이걸 썼잖아요. 쓰는 시간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재에 있으니까 쓰는 시간이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암기할 때는 개념 정리했던 시간만큼 암기 시간을 줘야죠. 이런 거는. 왜냐면 어차피 개념 정리했어도 이런 구석기 유적지 같은 거는 다 휘발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강좌의 취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수업을 할 때는 이거를 일일이 쓰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은 넘기되 수업 시간은 줄어드는데 여러분들이 암기할 시간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후기 구석기입니다.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지고요. 한반도 최초로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돼요. 1933년에. 여기다 형광펜을 쳐놓고 별표를 달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북 청원 두루몽 동굴인데 아까 전에 기본반 할 때 어떤 수험생이 선생님 청원의 행정구역이 바뀌었는데요. 뭐 그런 게 얘기인데 이건 대명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보셔도 돼요. 뭐 청주로 이렇게 흡수됐다는 그냥 그런 거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 이게 흥수아이가 발견된 겁니다. 어린아이 2인의 인골이 발견된 건데 이게 흥수아이가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충북 단양 수양계는 주거 유적이 발견됐고 석기 제작지 물고기 조각품들이 발견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한북 종성 동관진과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은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이런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개념 정리할 땐 이 후기 구석기 유적지에다 공주 석장 유적지를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공주 석장 유적지를 지금 전기로 빼놓은 거죠. 그 다음에 별표. 이거는 제가 학습을 할 때도 별도로 했었어요. 인구라석이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 자, 현관펜 칩니다.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 그 다음에 평양 만달리 동굴.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 그리고 사람 이름들. 이거는 김흥수라는 그 분이 발견해서 흥수아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지명을 따서 만달리인, 이거는 승리산인, 이거는 상시리인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승리산인은 한반도에서 발견된 최초의 인구라서이고 이 상시리 바위근에서 발견된 건 남한에서 발견된 최초의 인구라서이다. 그러니까 남한 최초, 한반도 최초 이런 건 좀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건 넘기지 마시고요. 난이도가 높은 건데 중석기 시대 유적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나오면 다 틀리죠. 왜냐면 구석기 시대 유적지하고 신석기 유적지는 그나마 기출이 돼서 공부를 한 이후에도 기출 문제를 풀면서 접근이 가능한데 중석기 유적지는 기출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나오면 그냥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기본 정리할 때는 이걸 했었어요. 볼게요. 남한 지역의 중석기 시대 유적지는 경남 통영 상노대도 조개더미 최하층, 강원 홍천 하화계리 유적이 대표적입니다. 여기다 형광펜을 쳐놓으셔야 돼요. 경남 통영 상노대도 조개더미 최하층, 강원 홍천 하화계리 이렇게 이런 것들이 대표적 유적지다. 특히 이 부분이 이 위에 게 많이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면 보통 조개더미는 패총이라고 하는데 패총은 어느 시대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신석기 시대의 패총의 밑에 층, 최하층. 그럼 이게 중석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조개더미 밑이니까 이게 중석기일 거 아니야. 조개더미는 무슨 시대일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조개더미 최하층. 이게 중석기 시대고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한부군기 부포리, 평양 얘는 또 뭐야 부포리는. 그럼 이것도 정리를 해놔야 되겠네. 한부군기 굴포리는 중기구석기, 한부군기 굴포리 서포항은 신석기, 한부군기 부포리는 중석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그 다음에 평양 만달리 유적도 중석기 시대 유적지다.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유적지입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인데요. 유적지가. 형광펜을 좀 쳐보세요. 강원 양양 오산리. 여기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가장 오래된 신석기 시대 집터 유적지.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유적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뭐예요? 강원 양양 오산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선생님 신석기 시대 유적지 중에서 여태까지 가장 많이 기출된 유적지가 어디예요?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양양 오산리라고 얘기해요. 양양 오산리 유적지가 신석기 시대 유적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름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 무늬 토기 등이 출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한북 웅기 굴포리 서포항 나왔네요. 드디어 서포항.
온돌 장치도 발견되는데 여기서 온돌 장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구들장 같은 거는 아니에요. 구들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고 그냥 온돌 장치가 발견됐고 무덤, 이름 민무늬 토기 등이 발굴됐고 이게 중요하죠. 동치망하 신전장. 뭐가 발견됐다고요? 시신의 머리가 어느 쪽을 향해 누워 있다? 그렇죠. 이 동침이라는 게 베개 침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개가 동쪽으로 향해 있다. 황해 봉산 집탐리 평양 남경 유적지에서 중요한 건 탄화된 좁쌀이다. 여기서 좁쌀이라고 해서 쌀이 아니죠. 탄화된 뭐라고 했죠? 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원 양양 오산리 한북 운기 굴포리 서포항 황해 봉산 집탐리 평양 남경 유적지 등이 있다. 그 다음에 농경 생활의 증거들은 여기다 다시 한번 형광펜을 칠게요. 황해 봉산 집탐리와 평양 남경 요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 문제로 좀 넘어가 이게 또 있죠. 그렇죠? 이거 좀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도. 자, 평남 온천 궁상리인데 이게 제가 수업할 때 안 가르쳐 줬어요. 이 궁상리 유적지를. 요런 거는 잘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평남 온천 궁산리 유적지입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되었고요. 뼈바늘 이런 게 출토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암사동을 했고요. 이 서울 암사동도 제가 수업할 때는 이 서울 암사동 유적지가 3개의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밑에 하부 지층이 신석기 유적지고 중간 거는 청동기 때 유적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맨 위에 지층은 백제 유적지가 발견된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지층을 좀 정리를 다 해놓으셔야 돼. 암사동 유적지를 보면 여기가 신석기 있고 여기가 청동기고 여기가 백제 유적지가 이렇게 좀 바랍니다. 암사동. 오늘 같은 날 해물탕이 제격인데요. 그 다음에 제주 한경 고산리도 수업 시간에 안 해드렸어요. 이것도 현관펜 좀 쳐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 한 거는 온천 궁상리 유적지와 한경 고산리 유적지는 안 했어요. 개념 정리할 때. 부산 동삼동은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조개 껍데기가 가면이 발견되고 이게 흑요석.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와서 우리를 헤매게 만든 거죠. 이 흑요석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 흑요석이라는 광물이. 근데 이게 부산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그럼 흑요석이라는 광물이 어디에 있느냐? 일본에 있어요. 그럼 일본과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 교역은 선생님이 철기 시대부터 됐다며요. 본격적 교역은 철기 시대부터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신석기 시대 유적지에서 흑요석이 발견됐는데 흑요석이라는 광물은 우리나라에는 없어. 근데 이게 일본 규슈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럼 일본 규슈 지역의 사람들과 우리 한반도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교역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이게. 일본과의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